안녕하십니까. 서정욱 TV에서 대선 특집으로 이제 각 캠프마다 이제 누가 돕고 있냐, 캠프에 누가 있냐, 이걸 다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제 캠프에 어떤 사람들이 뛰고 있냐, 돕고 있냐. 그래서 이재명 캠프도 분석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캠프까지 분석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홍준표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캠프에게 누가 뛰고 있냐? 이준석 캠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변수가 몇 프로라도 0.73% 싸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캠프는 이제 누가 가장 뛰고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수석 대변인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이동훈 하면 아실 거예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때 처음 정치할 때 처음 대변인이 바로 이제 이동훈 대변인 있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분 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검사하다가 처음에 정치 입문 하자마자 캠프에 대변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동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데, 근데 얼마 뒤에 바로 아마 이제 캠프를 그만두게 됐죠. 이분은 이제 지금도 가짜 수산업자 있잖아요. 김태우라고 동맹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거기에 재판, 김영란법으로요. 벌금이 좀 나오고 1심에 2심 재판 중에 있는데 2심 재판 중에 있어요. 본인 이야기 들어보면 무죄가 나올 걸 확신하고 있던데 그건 재판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항소심에 재판 중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캠프인데 처음에 초대 대변인인데 나중에 나와서 지금 이준석 캠프에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이다. 수석 대변인. 이분에게 저하고 나이가 똑같고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 좀 캠프 사정도 들어보고 취재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석 최고위원이 이기인입니다. 이기인. 이분은 잘 알죠? 경기도의 도열하고 성남시 이재명의 킬러 있잖아요. 판사가 말도 안 되게 이번에 골프 치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처음에 공개한 분이 이기인입니다. 성남시에서 이제 경기도 도의원 한데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지금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제가 같이 방송을 며칠 전에 하면서 또 이게 취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천하람은 또 원래 잘 아니까 후배. 이런데 다양한 경로로 과연 이게 이준석 캠프는 누가 돕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원들은 3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허은하 대표하고 갈등은 끝이 없고, 그런데 허은하 대표는 이제 완전히 이준석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니까 남아서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허은하 대표가. 양향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어요. 양향자 의원은 이게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 허은하 대표는 이제 당에 남아서 아마 지금도 당내 투쟁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현역 3명은 이제 이준석 쪽으로 다 돕고 있죠. 이준석이 본인이 현역 배지고, 그 다음에 천하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 여성 의사 있잖아. 이주영. 이런 식으로 이게 배지가 한 3명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당내에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은 아까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도 원래 이준석 이번에 뺏지 못 달았으면요. 당대표에게 이기인한테 넘겨주고 유학 가려고 했다 합니다. 이번에 선거 동탄에 졌으면. 그만큼 이게 신임이 두터운 게 이기인이고요.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무총괄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아직도 김철근입니다. 김철근 아마 다 아시죠? 뿌리 근자. 김철근 옛날에 왜 투자각서 받아오고
상납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 무혐의가 높지만 그 사건 때부터 계속 이준석 대표를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 보좌를 해온 이분이 그 김철건 지금도 그 실무는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기인, 김철건 이런 분이 그 실무 책임자고 그 외에 그 현역 의원 천하람이나 이주영 있고 대변인은 이제 그 아까처럼 수석 대변인은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영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캠프 핵심이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JTBC하고의 여론조사인 게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제 그 9%까지 넣어가지고요. 9%. 상당히 그 캠프가 고무가 돼 있다. 상당히 캠프가 고무돼 있다. 자기들 이제 제가 취재를 쭉 해보면요. 자기들은 이제 3자 구도로 가면 한 10% 두 자릿수까지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나중에 빅텐트, 반 이재명 빅텐트에 과연 이게 그 단일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야기했다가 또 이게 강경 보수청에 또 여러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이준석 캠프에서는 죽어도 절대 죽어도 이게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 뭐 이런 이제 현재까지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죠. 뭐 절대라는 게 정치판에서는 절대라는 게 그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도 이게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따라서 이게 절대 뭐 안 한다. 해가 이게 보면 이게 나중에 또 반대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절대 단일 안 한다. 절대 말 쓰는 거 자체가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왜냐 모든 게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 분위기는 절대 단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다. 뭐 이런 캠프의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제 그 실제 탄핵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그 후보를 정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리 부정 출발한 건데 탄핵이 판결 나기도 전에 이게 대선 후보부터 정한 참 이게 황당한 일이긴 한데 또 그런 게 또 오히려 또 장점이 돼가지고 미리 다른 사람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이게 준비한 뭐 이런 이제 그또 자기들은 뭐 그게 그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미리 그 후보를 선출한 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측에서 이제 그 계속 그 독자 행보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청년층들 특히 2030인 남성층 이쪽으로 겨냥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고향이 대구니까 지금 대구에서 또 많은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게 이번에 얼마 정도 그 딸지 이제부터 뭐 제 예측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캠프에 누가 돕고 있냐 이런 팩트만 전달하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결국 양자 대결로 가면 이게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쪼그라들 거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정치 교체 이쪽 저쪽 이재명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도 다 싫다. 아예 그냥 한번 세대 교체하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치 평론가들의 예측도 작게는 2, 3%에서부터 크게 두 자리까지 다양한 예측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그 보고요. 실제 그 캠프의 분위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끝까지 완주 전략, 그 다음에 누가 돕고 있냐, 뭐 이런 저 팩트만 전달을 해드립니다. 옛날에 그 제만큼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많이 비판한 사람도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비판할 때는 또 비판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번 이제 그 코너는 객관적인 그 팩트만 한번 전달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준석의 그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개혁신당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준석이 뭐 완주를 하든 다 좋은데 가능하면 좀 이재명의 표를 뺏어오도록 이런데 전략을 우리는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연대는 쉽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실제 양쪽의 표를 조금 더 뺏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준석 캠프에 몇 명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보수표를 좀 더 뺏어간다 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실제 양쪽의 표를 다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좀 이재명 표를 좀 뺏어오도록 노력해라. 이재명 측에도 이제 반 이재명 반명 세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표 줄 데가 없잖아요. 반 이재명 좌파나 또 좌파 쪽의 청년도 많으니까 좀 이재명 쪽을 이렇게 집중 공략해서 그쪽 표를 많이 더 뺏어오도록. 어차피 양쪽 표를 다 뺏어가는 건 맞는데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의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대표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보수표를 더 잠식할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 공격은 이재명 쪽으로 좀 해가지고 저는 연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반 이재명 전선의 최소한의 공동 정선은 필요해서 주로 이재명을 포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여론을 봐도 이준석하고의 단일화 포용이 되면 엄청나게 또 분란이나 또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엄청난 게 분란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 쪽에서도 어떻게 덕보다 실이 많지 않냐. 이준석과 연합은 덕보다 실이 많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준석과 단일화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 독자로 완주하는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독자 완주하는데 최소한 화력을 이재명 쪽으로 포격하는데 공동 전선은 구축해야 된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도 맞고요. 그게 국민의힘에도 맞으니까 그 제안은 드리는 거예요. 주로 화력을 이재명 포격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과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책 공약으로 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제3지대에 있고 대선은 0.73%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되는 대로 또 이준석 캠프의 움직임이나 정책, 공약 이런 걸 집중 취재해서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